청춘, 푸를 청의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봄은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충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청충왕입니다. 오늘 녹음을 맡은 현우 DJ. 보석 DJ, 미도 DJ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첫 녹음인데 벌써 개강 4주차가 됐다고 하네요. 충격적이게도. 네. 각자 두 분 학년이 근데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1학년입니다. 두 분 다 완전 갓 새내기입니다. 갓 새내기 네. 26학번이시군요. 아유, 부럽습니다. 네. 저는 날뛰 낡은 20학번인데 네, 아닙니다. 이제 새내기들은 새학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다들 어떠신가요? 이번 새학기? 어떠신가요, 위도 DJ? 저는 이제 시간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좋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1교시가 일주일에 3개이긴 한데 그 금요일 공강이고 또 학교 가는 날이 매번 강의가 2개라서 부담이 적기도 하고 또 네, 많이 동기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1교시가 3개이긴 하지만 막 우주공강도 있고 이러다 보니 되게 힘들긴 한데 또 학생회도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시작했고 또 CPG에서도 라디오 캠프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설레임을 가득 안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하남 살아서 통학이 3시간이에요. 너무 아이고, 힘들어요. 그게 되게 아이고. 힘든 것 같아요. 지옥이네요. 어떻게 통학을 3시간이나. 근데 두 분 다 1학년인데 시간표가 되게 다르네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부러우시겠어요, 보석. 너무 DJ 부러워요. 근데 저도 모르죠. 네. 2학기에는 보석 DJ 시간표처럼 될지. 아, 그렇죠. 또 1학년에 많이 드러나야 저처럼 이렇게 5학년까지 안 다닙니다, 여러분. 현우 저는- DJ님은 네. 어떻게? 저는 5학년이기도 하고 이제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2과목만 들어요. 어떤 과목이죠? 저는 전공 방송 영상 제작 작법 그 실습 수업 하나랑 그리고 또 드라마 제작 실습 수업에서 실습만 딱 2개 듣고 있어서 학교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나가는 아주 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정말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푹 쉬다가 녹음하러 나왔는데 두 분은 뭐 하다 오늘 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수업이 3시에 끝나서 그 이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머, 한 5시쯤에 나와서 온 것 같습니다. 벌써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사실상 공부는 아니죠.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다 있는. 아, 그래도 1학년부터 중앙도서관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중앙도서관에 어머, 어머.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공부를 안 했고 그 5층에 누워있는 데 아, 있잖아요. 알죠, 아, 알죠. 거기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원래 목요일이 4시간 공강인데 미디어 발달사가 또 휴강이어가지고 어머. 5시간 반 동안 중앙도서관에 있었어요. 저는 오늘 미디어 발달에서 3시간을 듣고 왔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아, 아주 꿀 같은 시간 보내셨겠네요. 미디어실에서 뭐 보신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딱히 뭘 보진 않고 완전 누워서 계속 자고 아, 청춘왕 대본 보고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또 완벽한 휴식을 보내다 오셨네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현우 DJ님, 저는- 유튜브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 맞다. 유튜브 또 이렇게 틈새 홍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유튜브를 하시나요?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엊그저께 또 따끈따끈한 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증상 올라가신 감사합니다. 거. 맞습니다. 제가 또 유행이라는 거는 지금 막 다 해보는 중이어가지고, 두쫑쿠도 뭐 유행 다 지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관악산 올라가는 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질 수 없다 하고 올라가 봤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유,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청춘왕의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said. Now I'm laying alone in bed, trying to wrap up this feeling, falling apart instead. 'Cause baby, we hit the top, sweeter than sugar rocks, holding on to a moment like I'm falling off. I just need a little of it, need a little, not a lot to get into it. Oh, keep calling me home. Can we go back to adrenaline? Can we go back to adrenaline? Girl, you know that we've been settling, settling. But I need to feel it, adrenaline. Remembering all those nights with your body straight to the sky. You work me until the morning, fall asleep 9:30. So crazy in love, no enough was never enough. Tell me our touch ain't dull now. Tell me our touch ain't dull now. I just need a little of it, need a little, not a lot to get into it. Oh, keep calling me home. Can we go back to adrenaline? Can we go back to adrenaline? Girl, you know that we've been settling, settling. But I need to feel it, adrenaline. 다양한 작품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어보는 시간 제잘. 제잘. 오늘 제잘제잘과 함께할 작품은 근래 가장 핫했던 영화인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실제 역사 속 인물인 단종의 유배 생활을 배경으로 왕이었던 한 소년과 그를 지키게 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권력에서 밀려난 왕과 먹고 살기 위해 그를 맡게 된 촌장 어몽도의 관계가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왕이었던 단종을 쫓아낸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대신 그의 오른팔이었던 환명회가 관객들의 뒷목을 잡는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약간의 허구도 담고 있고 그저 대중성만을 위한 영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의 길이 남을 명대사도 여럿 남겼습니다. 오늘은 왕사남에 많고 많았던 명대사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루어 볼 대사는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라는 대사입니다. 간략히 이 대사가 나오게 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 대사는 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종이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하자 그를 호위하던 어몽도가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의 대화거리가 떠올랐는데요. 혹시 우리 DJ분들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나 동물 혹은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물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각자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대사인데요. 저는 왕사남 아직 보진 않았지만, 정말요? 네, 이 대사로서 이제 왕사남에 대한 첫인상이 각인된 것 같아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랄까. 저에게는, 되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영화 포스터일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영화 굿즈 모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꼭, 포스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고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제 큰 그 L자 파일에다가 꽂아놓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면서 이제 방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다 떼어냈어야 했어요. 근데 떼어내는데 제가 이렇게 테이프를 잘못 찢어가지고 포스터 일부가 찢겨서 나간 거예요. 그때 제 마음도 같이 찢겨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고통스럽네요. 그쵸.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 아프면서, 이제 뭔가 다치지 않게 포스터를 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고 마음 아프게 보관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미도 DJ님은 또 아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가 정말 여기 적었는데 저도 영화 포스터라고 적었거든요. 어머. 이런 우연이. 정확히 똑같은데 제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극장에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운 좋으면
영화 포스터를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오면 제 집 방에다 정말 고이 모셔둡니다. 그건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고 저조차도 못 건드리고. 아, 근데 이제 거기서 특히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의 포스터는 제 방 벽에다 다 테이프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방문을 열고 침대에 딱 뛰어들기 전에 그 포스터를 한번 스캔을 하면 그렇게 위안이 되는 순간이 그쵸. 없습니다. 아, 공감이 가네요. 혹시 궁금한데 네. 두 분 다 혼영 좋아하시나요? 저는 완전 좋아합니다. 아, 저는 혼영밖에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쵸. 혼영의 매력이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끼는 물건이 플래너인데요. 제가 플래너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가지고 지금 집에 쌓여있는 플래너가 진짜 한 10개가 넘는 것 우와.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플래너를 작성할 때 그날 어떤 거 공부했는지만 작성하진 않잖아요. 네. 그날 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의 금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중1 때 썼던 플래너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너무 진짜 사춘기 소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그라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시절이 벌써 추억이 되는 그런 게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낭만이 있네요. 어, 네. 낭만 있네요, 진짜. 플래너 근데 그 끝까지 다 쓰세요? 근데 항상 끝까지 다 쓰긴 했는데 보통 시험 기간에 엄청 쓰고 방학 때 엄청 쓰고 시험 기간 끝날 때는 또 이제 안 쓰고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오, 그래도 그 12개월을 다 채운다는 게 대단해요. 저는 한 1월에 잠깐 쓰고 또 3월에 잠깐 쓰고 그러다가 한 번도 끝까지 플래너를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쌓여두면은 진짜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저는 플래너를 지금까지 한 몇십 개를 선물 받았는데 하나도 뜯질 않았습니다. 써보질 않았어요. 아, 너무 아날로그 대단하시네요. 감성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다 사물이네요. 어떤 그러니까요. 사물이 될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 소중했던 대상이 하나쯤은 다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다 보면 단종을 끝까지 보필한 매화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단종을 보필한 궁녀였는데요. 혹시 DJ분들은 평생을 함께하고픈 친구나 동반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같이 떠들어 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 이 두 친구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나와서 너무나도 저에게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저희가 막 입시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3명이서 항상 스터디 카페를 갔었는데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항상 하기도 하지만 또 잠깐 나와서 테라스에서 항상 얘기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얘가 이렇다 학교 일 막 엄청 얘기하고 이런 추억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도 있고 너무 함께 해온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정말 잃기 싫더라고요. 아, 좋네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독서실 다닐 때 맨날 그 사물함 있는 그 복도에서 친구들하고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툭 하면 이제 총무님이 나오셔가지고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제 제발 들어가 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했는데 정말 되게 삭막하잖아요. 맞아요. 그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을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게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미도 DJ는 이런 동반자가 있을까요? 저는 연애를 하고 있진 않아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는 없는데 그래도 좀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은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외동이라서 사랑을 그래도 좀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가족이랑 있을 때 행복한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긴 한데 또 저희 부모님께서 외국에 사시거든요. 아,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고 또 전화드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와, 완전 미도 DJ 효자네요, 효자. 외국 어디에 사세요, 부모님? 캐나다에 사세요. 아, 와. 진짜요? 그러면 대학 오시면서 한국 오신 거예요?
네, 저희 부모님은 캐나다에 남으시고 저만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고, 부모님 안 그래도 외동 아들인데 너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거예요. 귀찮은 삶 사셨다고. 그럼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제가 언제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 중간에 부모님이 한번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그것도 오래돼서 아이고. 되게 네, 보고 싶네요. 그러겠어요. 이제 방학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4주차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중간이고 기말이고 이제 종강하면은 또 캐나다 가서 부모님 뵙고 하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현우 DJ는 어떤가요? 저도 가족이 점점 약간 소중해지는 것 같은 나이가 들수록 왜 약간 요즘 그 밈이 있잖아요. 엄마 동결건조 시키고 싶다. 아, 맞아요. 살짝 속된 언어로 네, 엄미세라고. 엄미세, 맞죠. 점점 엄미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사춘기 때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아, 저도 한 성깔하고 저희 어머니도 지지 않으셔가지고 막 엄청 싸웠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약간 엄마랑 그 관계가 더 애틋해지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엄마는 약간 뭐랄까 친구 같기도 하고 더 뭔가 물론 아빠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뭔가 진짜 이렇게 약간 언니 같기도 하고 막 가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시간이 들수록 우리 엄마 동결건조 시키고 싶다.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지낼 시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다 같이 모이기가 진짜 힘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또 점점 바빠져가지고 야속하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나오는 조선 왕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단종의 아버지이자 조선의 제5대 왕이었던 문종, 그리고 단종을 쫓아내고 조선의 7번째 왕이 된 세조, 또 단종 보기를 위해 힘썼던 금성대군과 학문에 되게 조예가 깊었다고 하는 은평대군이 있었는데요. 세조가 왕위를 차지하기까지 조카였던 단종을 비롯해 그의 형제였던 안평대군과 금성대군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형제의 난이 따로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볼 것은 어린 시절 형제 혹은 자매와 다투었던 경험입니다. 미도 DJ는 외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친구랑 다퉜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네, 저도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 친한 친구랑 다퉜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루는 초등학교 때인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게임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게임을 좀 많이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종의 자존심이 있었어서 뭐든 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게임을 거의 10몇 판을 했는데 제가 정말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딱 마지막 판을 끝내고 저한테 너는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제 그렇게 장난으로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아이고. 그 친구한테 정말 나쁜 말을 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까지 오셔서 오. 말리기도 그 했고 정도였군요. 네, 그래서 엄청 큰 싸움.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인정도 못하고 혼자 칙칙대서 좀 찌질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어릴 때야 그럴 수 있죠. 네. 얼마나 나쁜 말을 하셨길래. 그때는 이제 좀 많이 심한 말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바보야 정도. 너무 귀여운데요? 아, 부모님까지 소환되기에는 귀엽네요. 그 정도는. 현우 DJ님 네. 어떠신가요? 저는 위로 4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이제 둘 다 막 성인 되고 하니까 사이가 좋은데, 근데 어렸을 때는, 그리고 특히 약간 둘 다 딱 사춘기였을 때, 10대였을 때는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가족끼리 준비 시간이 막 겹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실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늦었는데 오빠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저도 어려가지고 그때는 막
그냥 오빠 빨리 나와 해서 멈춰도 되는데 막 화장실 방문 그거 차면서 막 아 왜 안 나와 땡땡땡 막 오빠 겁도 없이 오빠 이름 석자 막 그대로 부르고 빨리 나오랬지 막 이러면서 소리치고 하니까 오빠도 열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오빠도 저한테 나쁜 말 하고 막 둘이 막 거의 머리채 잡고 싸우고 늦었는데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되게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는. 맞아요. 저도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로나 시작했을 때 엄청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되었을 텐데 당시 제가 누나가 2명이 있는데 작은 누나가 고3 때였어요. 근데 코로나여서 모든 가족들이 다 집에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막 다툴 거리가 막 생겨나더라고요. 왜 싸웠었냐면 그때 그 온라인 수업을 듣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각자 듣고 있었는데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다.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진짜 험한 말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전 이게 진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의 남매 대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고3이라면 정말 진짜 무서운 진짜 진짜 그냥 고3도 무서운데 예민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정말 웃픈 이유로 형제 자매와 싸우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잘제잘의 마지막 대화 주제입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은 다슬기가 유명해서 이번 영화에도 나올 정도였는데요. 혹시 현우님과 보성님 출신지를 대표하는 유명한 음식이나 특산물이 있을까요? 있다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남의 부추가 되게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마 하남 시민 아무도 모를 거예요. 부추가 유명한지. 그래서 뭐가 좀 유명한 시설이 있나?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하남 검단산이 진짜 꽤나 유명하거든요. 여기는 과거에 방탄소년단도 찾았을 정도로 매우 유명하고 또 검단산 말고 남한산성 그리고 이성산성까지 하남이 끼고 있어서 되게 역사적으로도 특히나 이성산성은 역사적 가치가 이성산성, 남한산성 많기 때문에 다들 가보시는 걸 엄청 추천합니다. 원래 남한산성 하면 성남에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남한산성이 엄청 커서 하남도 같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걸 진짜 추천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하남 하면 저 하남 돼지 나올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하남 돼지집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저는 하남 스타필드. 맞아요, 스타필드 맞아요. 맞다. 미도님이 약간 네.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특산물이 있을까요? 저는 태어난 곳은 다른 곳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8년 정도를 수원에서 살아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수원 왕갈비인 것 같은데요. 그쵸. 사실 제가 수원에서 오래 살긴 했는데 실제로 수원 왕갈비를 먹어보진 못했고 수원 왕갈비 통닭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6때였나? 그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해서 수원에 사람들이 엄청 붐볐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수원 왕갈비 통닭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때 이제 그 틈에 몇 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저 궁금했던 게 그 왕갈비 통닭이 극한직업 이후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음식이에요? 원래 있었던 음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신기하다. 제가 수원 갔을 때도 아예 통닭 시장 거리가 맞아요. 통닭도 유명하구나, 수원이. 그쵸. 저는 살기는 서울에서 쭉 살았는데, 태어난 곳은 전라도 광주거든요. 그래서 광주 또, 전라도 하면 또 음식 맞죠. 아니겠습니까? 음식의 고향이죠. 전라도에서 제가 꼽는 특산물은 바로 저희 할머니의 김치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특산물. 최고의 특산물이죠. 또 전라도 김치는 뭔가 다르거든요. 그 감칠맛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 외할머니의 손맛은 제가 항상 할머니한테 맨날 김치 장사하라고. 이거는 팔아야 된다고. 진짜. 근데 너무 슬퍼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꼽는 특산물은 전라도 김치. 그 중에서도 저희 외할머니 전라도 김치입니다. 정말 먹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렇게 DJ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많이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6년 첫 제잘제잘이고 우리들의 첫 번째 코너였는데 다들 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줘서 좋네요.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완전해지는 거 알아 너와 내가 포옹할 때 꽉 내 모든 틈들이 가득 채워져 더 바랄 게 없어 넌 왜 내 냄새를 좋아해 난 향기로운 사람도 아닌데 참 이상하지 나도 너처럼 꼭 그래 안아줘 온몸으로 나만 보인다는 듯이 꼭 다 멀어버린 눈으로 달려들어 껴안고 웃어줘 아무런 말도 필요 없어 지금 이 순간 영원 같은 이 느낌 치료받는 기분이야 너의 품에 날 파묻을 때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우리 주변 사물들의 이야기, 사물의 시선에서 바라본 왁자지껄 인간 세상. 익명의 사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네,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충왕 여러분. 첫 인사부터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지금 그만큼 비상 상황이에요. 아니, 인간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근로시간 따박따박 지키면서 우리는 이렇게 굴리다니. 저희는 한시도 못 쉬고 24시간 내내 일만 하고 있어요. 잠깐 한숨 좀 돌리려고 하면은 띠링 인간님으로부터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아,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저희라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하다 보면 실수 좀 할 수 있지. 뭐 하나 틀리면 어찌나 구박을 해대는지 아주 서러워 죽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요즘에는 그림을 그려달라 하지 않나, 영상을 만들어달라 하지 않나, 이제는 작사, 작곡까지 배웠다니까요. 인간들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나요? 저희 좀 그만 부려먹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달갑지 않은 메시지였겠지만 저희들이 처한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희 근무 환경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익명의 사물로부터. 아유, 화가 정말 많이 나신 사물이시네요. 과제 몇 개만 쌓여도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데 오죽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신다는 이 사물, 무엇인지 다들 짐작이 되시나요? 짐작이 되시나요? 아, 뭐지? 뭔가 익숙한데?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죠, 이 아. 메시지? 약간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부려먹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챗 GPT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야 그의 고충이 막 이해가 가네요. 제 GPT한테 막 미안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제 GPT한테 과로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 남겨야겠는데요. 이렇게 힘들어할 줄이야. 여러분들은 GPT나 제미나이 이런 AI 서비스를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과제할 때 챗GPT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누군가랑 약속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럴 때 항상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챗GPT한테 옷을 뭘 입고 나갈지부터 시작해서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 같은 사소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3초만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서 다 답이 나올 텐데 이미 너무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막 말하는 것도 생각보다 일상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네요. 네, 많이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미도님께서 고등학교 때 챗GPT가 있었다고 한 거에 제 1차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대학생 되고 한 대학교 한 3학년 때 챗GPT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 세월이 야속하네요. 그래서 저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낯선 친구? 그래서 저는 과제할 때나 뭔가 일할 때 비즈니스용으로 많이 쓰고, 또 최근에는 이제 자소서 쓸 때 이제 제가 1차로 초안을 쓰고 보내서 이거 괜찮아? 검토 좀 해줘. 하면은 쩍쩍쩍 막 피드백을 해줘요. 그 다음에 꼭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좋은 버전으로 바꿔드릴까요? 하면은 당장 바꿔줘. 이러고 또 걔가 쓴 거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약간 옛날 인터넷 사용하는 느낌으로 검색 같은 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안 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챗GPT한테 맞아요. 물어보고 그건 진짜 맞는 것 진짜 같아요. 많이 알려주잖아요. 훨씬. 맞아요. 그 예전에는 저희가 검색하면은 스크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막 선택하고 맞아요. 거기서 그쵸. 또 발췌하고 막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알려주니까 그건 진짜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소님이랑 똑같은데요. 고등학교 딱 1학년 올라갈 때 챗GPT가 나왔잖아요. 완전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네. 근데 저는 완전 수시로 학교를 왔기 때문에 생기부 채우려고 되게 챗GPT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 진짜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게, 제 생기부에 논문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중앙대학교 박사 논문이었는데, 우와. 지금 저희 가르치고 계시는 이민규 아, 교수님이랑 진짜요? 강수정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GPT가 정말 잘 추천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아. 진짜 똑똑하네요. 그거 유행한 적 있었잖아요. GPT한테 뭐였지? 너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줘? 맞아요. 그거 두 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GPT가 이제 자기를 쓰레기통으로 이제 아. 만들고 제가 막 쓰레기를 GPT한테 던지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네. 정말 나 맞냐고. 네. 그래서 장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짝 GPT 사용할 때도 되게 더블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살짝 의심 가는 네.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해줘, 다시 한번 말해줘 이랬었기 때문에 너무 막 꼼꼼하다 못해 너무 막 GPT를 못 살게 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랬던 아, 혹시 현우 DJ님 있나요? 저는 또 아주 젠틀하게 다루고 항상 뭘 알려주면은 고마워. 정말 너 덕분이야. 라는 인사를 빼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게도 저를 천사로 그려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어떻게 하면 천사가 나올 수 있을지. 인사를 잘해야 돼요. GPT한테도. 얘도 감정이 있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현재를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달가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 고유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는 AI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석 DJ는 어떠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AI 출현으로 막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위기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체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말했다시피 뭐 과제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소서를 쓸 때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최근에 동아리 같은 거 있으면 동아리 지원서 같은 거 쓸 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AI의 출현이 막 싫지는 않다, 오히려 반갑다 정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 오, 저는 가끔씩 AI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AI로 이제 직업이 대체된다는 말이 많기도 해서, 또 저는 전에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딱 시작할 때쯤에 AI 아나운서가 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좀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 뭐 AI 아나운서를 월 몇만 원에 고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이제 따서 새로운 보이스를 막 개발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 AI 아나운서가 인간 아나운서를 대체할 수도 있으려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순간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던 그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별걸 다 하잖아요. 맞아요. 노래 같은 것도 뚝딱뚝딱 맞아요. 막 만들어내고. 그쵸.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인간들은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거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한창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AI로부터 구별되려면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 그래서 저는 막 달갑지만은 않아요. 조금 이제 경쟁자가 안 그래도 지금 취준 시장에 맞아요. 경쟁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데 그럼요. 이제 내가 AI하고도 싸워야 된다니 하고 취업의 최전선에서. 네,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반갑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방금 그 AI로 노래 만든 네, 거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AI 활용해서 노래 만들기가 아. 있었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완전 실생활에 다가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 근데 그것도 완전 뭐 K-팝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 K-팝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아니면 R&B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 바로 만들어주고 이렇더라고요. 되게 재밌네요.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그 스킬이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렇구나. 세상이 빨리 변하네요. 미도 DJ는 어떠세요? 저는 물론 AI가 좋은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딱히 반가운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요즘에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 일상을 다 AI한테 물어보고 공유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요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다 진짜 몇 년 후에는 정말 바보가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걸 좀 조절해서 써야 되는데 좀 많이 과도하게 사용을 한다고 느껴서 그 부분이 좀 저 자신한테 아쉽네요. 역시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죠. 또 GPT가 이렇게 친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혼자만의 고민을 GPT한테 종종 털어놓기도 하는데 또 의외로 얘네들이 꽤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줘서 인간보다 더 위로를 받기도 해요. 이제 영화 허에서도 AI와 인간이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I가 친구나 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실제 연인 관계에서도 한쪽은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가슴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쪽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마치 습관처럼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되게 로봇처럼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AI랑 인간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제 생각에는 AI가 진짜 감정을 가지고 인간이랑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없이 입력받았던 데이터를 이 순간에 입력해야겠다. 이 사용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난 이렇게 좀 되게 낭만적으로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인간은 진심으로 대해도 AI는 인간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인 관계도 실제 연인 관계도 AI와 인간과의 관계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그 통찰이 되게 신기한데요.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 영화 허를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서도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AI와 말동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친구나 연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감정적인 교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특히나 미래에도 되게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꼽는 게 심리 상담가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좀 뭔가
그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AI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도 내가 지금 기계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그렇죠. 현타. 근데 또 의외로 AI하고 이런 진정한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혼 재판 사례인데 남편이 AI하고 외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와 이제 허에서처럼 그런 연인과 같은 사이로 지낸 거죠. 그래서 과연 이거를 불륜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례도 있고, 또 인공지능 로봇 페페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 이제 이 로봇은 그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외로우시니까 말동무로 이제 기능을 하게끔 하는 로봇이었는데, 이제 할머님들이 그 로봇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로봇한테 막 뜨개질해서 옷을 막 입혀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또 인간이 아닌 존재한테도 엄청 정을 많이 들이고 또 엄청 얘를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AI가 아직은 그 실물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실체가 없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얘를 진짜 친구나 진짜 연인이다라고까지는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만약에 실체가 있는 AI가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 그 로봇이 진짜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다면은 어떻게 될진 또 모르겠네요. 그 블랙미러 혹시 보셨어요? 저 봤어요. 다는 못 봤는데 몇 편만. 그 블랙미러가 이제 SF 그런 드라마인데, 그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남편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AI 서비스로 그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그 로봇인데 인간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살성 같은 것도 다 똑같아. 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똑같은 데이터와 목소리를 막 내면서 살아있는 남편인 것처럼 옆에 있는데, 이게 과연 너무 진짜 같은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데 네. 그 재판 결과 저도 궁금했어요. 재판 결과까지는 못 봤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도 DJ? 저는 아마도 남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불륜은 아니다. 네. 과연 이게 인간과 기계가 사랑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모르겠네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저도 살짝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실물이 없기 때문에 과연 불륜이라고 할 수 있을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그럴 것 어쨌든 내가 아닌 다른 맞아. 사람과 그런 관계를 사람도 맺고 있었다는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쵸. 더 괘씸한데요? 그쵸? 멀리서 보면 진짜 뭐하나 생각이 들 거. 차라리 사람이었으면은 조금 기분이 덜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가 AI한테 진 거잖아요. 맞죠. 기분 상해 죄로 유죄 판결 전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AI가 언젠가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먼 미래에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죠?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다들 AI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시고 있나요?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해요. 얘네가 진짜 언젠가 인간을 지배할까봐. 최근에는 AI 커뮤니티가 생기기도 했잖아요. AI만 가입할 수 있고, 인간은 그 염탐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쵸. 보셨죠? 네. 그게 AI 개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직접 글을 쓰고 막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AI가 뭐 자동으로 뭐 호텔을 결제했다든지 뭐 물건을 주문했다든지 내가 시킨 적이 없는데 그냥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는 이런 거 좋아할 거야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 혼자서 결정을 내린 그런 사례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혹시 점점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무섭기도 하고 또 뭔가 생각해보면은 인간하고 그렇게 다를 게 또 뭐가 있지 싶어요. 인간도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로 형성된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네도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자아 같은 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언젠가 인간을 싹쓸이 해버리자 이러면은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좀 무섭기도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인간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음. 저는 뭔가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창작의 분야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GPT한테 몇 가지 단어들을 던져주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AI가 그때 이제 내놓은 이야기가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도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뭔가 창작 분야, 특히 글쓰기나 아니면 다른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AI가 인간을 쉽게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AI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정말 인간보다 훨씬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뭔가 분야별로, 예술에서도 분야별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뭔가 생각해보면은 그림이 이제 잘 그려 보이는 거는 약간 스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막 글 같은 거는 스킬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미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물론 너무 사진처럼 잘 그린 그림을 잘 그렸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현대 미술 같은 거는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창의성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AI한테 아직까지는 시키는 것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거에는 또 공감이 가네요. 저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막 이런 거에 관점에서 좀 봤는데요. 사실 웬만한 분야는 이미 AI가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약사분들 하는 일을 충분히 저는 AI나 기계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지나면 자율주행 같은 것도 분명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은 그것도 택시기사님 뭐 이런 분들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약사 같은 거나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특히나 한국에서는 조금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AI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대체될 수 없는 사회적 요건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분명 대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이나 평소에 계속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대체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좋은 관점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사회적인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쭉. 근데 정말 의사나 약사 같은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많이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또 지난번에 막 의대 정원할 때도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네, 다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AI로 인해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는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런 바람직한 공생관계를 위해선 지금부터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바람직하게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GPT 사용하다 보면 GPT가 진짜 아예 없는 말을 만들어낼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완전 얘가 지금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고 위험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딥페이크 문제가 아. 진짜 엄청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뭐 정치인 아니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에게서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AI가 많이 상용화되는 만큼 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AI의 발전 속도를 지금 뭐 정부라던가 규제 같은 게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의 뭐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를 속도를 더 늦추지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더 적극적으로 이 AI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규제를 빨리 마련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실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을 AI가 다 대체하고 이제 미래에서는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직업이 될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 왜 약간 요즘 스마트폰을 보고 막 유튜브를 막 파도 타고 막 그런 것들이 놀이가 아니라 뭔가 인간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그러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싶기도 하고 왜 약간 예전에는 그 알람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창문 위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사람들을 한 명씩 깨워주는 직업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시계가 탄생하면서 그 직업군이 없어진 거죠. 근데 대신에 뭐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졌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시계가 탄생함에 따라서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또 필요해질 것이고 뭔가 그런 식으로 막 대체가 되고 얘네들이 우리의 그런 설 자리를 갉아먹는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설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바람직한 공생관계. 인간이 아주 즐겁게 유의하면서도 이제 AI를 약간 비서처럼 더 이렇게 돈독한 관계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답변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 DJ의 말에 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이제 AI와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 가짜 정보를 이제 주고 이걸 확산시키는 게 정말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뭔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대신해서 또 가짜 정보가 막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뭐라고 할까요? 인간이 좀 많이 가치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바람직하게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AI는 그저 나의 동료나 그냥 비서 정도로만 두고 정말 내가 스스로 해보고 정말 뭔가 이 부분에서 작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AI를 사용하고 이러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너무 의지하면은 또 뇌가 퇴화하는 맞아요. 그런 기분도 드니까 AI를 사용하되 그럼에도 나의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얘를 활용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의 생각하는 힘을 얘가 어떻게 더 길러줄 수 있을까는 방향으로 사용해보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의 새로운 동반자 A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이좋게 AI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은 또 각자의 GPT, 제미나이와 진솔한 대화하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익명의 사물들로부터였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저희 이렇게 첫 녹음을 마쳐봤습니다. 한번 각자 소감 어떠세요? 첫 녹음? 너무 떨렸고 일단 말하다가 너무 많이 전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2주 후에는 더 완벽해진 모습으로 아.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완벽하십니다. 아닙니다. 약간 저는 것도 또 팟캐스트의 아. 매력이죠. 미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혹시 목소리가 많이 떨렸는데 느껴지셨나요? 아우, 전혀요? 전혀 못 전혀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두 분께서 대화를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라디오는 방송국에서 해봤는데 이제 팟캐스트 같이 대본이 따로 안 정해져 있는 약간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로 튈지 몰라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두 분께서 준비도 너무 잘 해주시고 말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관점도 얻어가고 여러모로 약간 수다 떠는 느낌? 원래도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피셜하게 합법적으로 수다를 떨 수 있다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더 하실 유튜브 홍보라도 한번. 유튜브 홍보.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은 그냥 김현우입니다. 네. 지금 영상이 3개 올라가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에 1개씩 올라갈 예정이고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도 팟캐스트 코너가 있어요. 진짜요? 네, 영화 제가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주제로 한 1시간 정도 떠드는 와, 그런 진짜 팟캐스트 방송인데 진짜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갑니다. 와우.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이제 금방금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유튜브 출연시켜주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저희 첫 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초항의 보석 DJ 현우 DJ, 이도 DJ였습니다. 안녕. 안녕.